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간호사로 일한 지는 햇수로 6년 차입니다. 남들은 병원 근무가 너무 힘들다는데 저는 일이 참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별것도 아닌 걸로 많이 혼나고 매일 울면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고 싶다는 그 끈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결국 이상했던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좋은 동료들만 남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젊은 시절을 일만 하며 몸을 혹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몸 건강한 게 최고의 자산이란 걸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께서는 저 키울 때 식단을 많이 신경 쓰셨어요. 또 여자아이 치고 다양한 운동을 배우고 밖에서 많이 뛰놀게 하셨습니다. 외가 쪽에 암 가족력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 커서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가족력 때문에 식단도 나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에서 일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해서 저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 자만했었죠. 하지만 유전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건강하신데 할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할머니와 같이 자궁암을 발견하고 지금은 일을 쉬고 있는 중입니다. 초기이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라 암세포가 활발히 활동해서 언제 어느 곳으로 전이할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엄마께서 이 힘든 걸 겪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만약 병원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암세포를 그렇게 빨리 발견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픈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힘이 돼야 할 남편에게 전혀 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살면 스트레스로 또 병원 신세 질 것 같아서 저를 위해서 얼른 이혼했어요. 제 인생에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모질이 같은 전 남편도 제거한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30대가 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것저것 시도하다 방황 끝에 겨우 시부의 사업을 도와드리며 정착했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어요. 결혼할 때 시부 명의로 신혼집 아파트도 받았으니까요. 저는 나중에서야 차라리 신혼집을 받지 말 걸 후회했어요. 뭐든지 공짜는 없는 법이잖아요. 따르는 대가가 크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계속 간호사 일을 하고 싶은데 시부모는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셨어요. 며느라, 그래서 넌 계속 간호사 일을 하고 싶은 거냐? 네, 아버님. 저 가능한 오래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간호사분들 보면요. 전부 가정 꾸리면서도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계세요. 저도 그럴 자신 있어요. 그러지 말고 돈 때문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어. 어머님, 저 돈 모으는 것도 재미있긴 한데 꼭 돈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이 일이 저한테 잘 맞고 보람차요. 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나중에 아이 낳고 정 육아랑 병행하기 힘들면 스스로 관둘게요. 아직까지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요. 어머, 너 참 별나다 정말. 낮이랑 밤 바뀌어가면서 그 고생을 하는데 재밌어? 예, 여자가 너무 욕심 부려도 안 돼. 네가 바깥 일만 신경 쓰면 집안 꼴은 어떻게 돌아가겠니? 안 봐도 눈앞에 훤히 그려진다. 안 그래요, 여보? 너 간호사 선배들 말고 더 가까이 있는 날 보고 배우렴. 자고로 여자란 살림만 적당히 잘해도 대접받는단다. 내가 이 두 남자 잘 보살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대성했지 않니? 이제 내 아들도 다 컸고 너랑 결혼했으니까 난 네 시아버지한테만 올인할 테니 네 남편은 네가 챙겨야지 않겠어? 안 그래요, 여보? 네 시어머니 말이 맞다. 아무래도 우리 집이 사업하는 집이다 보니 집사람 내조가 확실히 필요하단다. 아가 널 존중하기는 한다만 결혼하면 어쩔 수 없는 희생도 감수해야 돼. 네가 간호사 일 내려놓으면 나중에 너한테 더 큰 게 돌아올 거다. 너희 결혼한다고 내가 군말 없이
좋은 신혼집도 해줬잖니. 그리고 너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또 내 아들 역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혼이란다. 시간을 줄 테니 병원 일 천천히 정리하렴. 아버님. 아버지, 알겠어요. 제가 집 가서 다시 이 사람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결혼을 하고 나니 시부모는 제게 남편 내조를 위해 병원을 그만두라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시부모에게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제 팔을 잡고 저지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결혼 전에 이미 둘이 합의한 내용이었으니까요. 뭐야, 어머님 아버님한테 당신이 말 안 했어? 왜 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나 시댁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야. 엄마 아빠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 거기다 대고 투덜거리면 불효지. 뭐? 당신 나랑 결혼 전에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내가 뭘 약속했는데? 시침이 떼지 마. 네가 나 병원에서 계속 일해도 된다며. 집안일 반반 나눠서 잘해보자며. 그거 다 거짓말이었니? 야, 결혼 전에는 뭔 말을 못하냐? 남자들 다 똑같아. 결혼 전에 다 입에 발린 달콤한 말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번식을 향한 자연스러운 본능에 의해 튀어나온 말이라고. 아, 내 실수다. 결혼 전에 너한테 각서라도 받았어야 하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너 이렇게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연애 때는 약속한 거 하나는 잘 지키더니 결혼하니 아주 딴 사람이다. 이거 발뺌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 넌 나랑 긴 시간 연애해놓고 아직도 날 몰라? 어머님 아버님만 뜻 못 굽히시는 거 아니야. 나도 완강해. 그러니까 당신이 똑바로 중간 역할해. 나 절대 내 손으로 커리어 못 놔.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병원 그만두라 하시면 답은 정해져 있어. 답? 무슨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혼. 뭐? 이혼? 너 이혼이라고 했냐? 어떻게 그 말이 입에서 그렇게 가볍게 나와? 너야말로 나랑 그렇게 긴 시간 연애했으면 알 거 아냐? 내가 아빠 이길 사람으로 보여? 아버지 앞에서 싫은 소리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날 보고 뭘 어쩌란 말이야.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를 말던가. 결혼 전 합의한 내용이니까 당신이 직접 어머님 아버님께 전달드려. 알겠어? 내가 시부모님이랑 결혼했니? 너랑 결혼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아, 내가 너 일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남편 위해서 그 정도 희생도 못하겠다니 나야말로 실망이다. 됐다. 다 네 마음대로 해.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냈어요. 저는 일이 남편보다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만큼 제게 일도 소중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너무 제 꿈을 쉽게 보는 듯해서 그 점이 실망이 커서 이혼 생각까지 갔죠. 결혼했으니 하던 일 당장 그만두라 하면 여자들은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인사하면서 바로 그만둬야 하나요? 눈치 없는 시몬은 불난 집에 기름 붓듯 전화로도 제게 재촉했어요. 너 진짜 일 그만둘 생각 없는 거야? 너희 그렇게 가고 시아버지 실망이 많이 크다. 며느리 예쁘다고 집도 해줬는데 말이야. 당차게 일 못 그만두겠다고 따박따박 따지니 고지식한 양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냐. 어머님, 제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힘들게 간호사라는 꿈 이뤘어요. 아직 제가 갈 길이 먼데 결혼했다고 이렇게 쉽게 그 길을 저버리기는 싫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이 부분은 남편이랑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저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내조도 열심히 하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좋은 며느리 될게요. 네? 어휴, 너도 참 한 고집하구나. 갈 길이 멀다면서 뭐하러 가? 애초에 고생길 가지를 마. 아니 세영이랑 연애할 때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착하게 굴더니 너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예, 막말로 우리가 죽으면 전 재산이 네 남편한테 가잖니. 그럼 우리 집안 안주인이 내가 아니라 네가 될 텐데 네가 그렇게 바깥에서 놔두면 되겠냐? 잔말 말고 한 달, 아니
넉넉히 2달은 주마. 병원 정리하고 나한테 본격적으로 살림 배워라. 너 저번에 보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영 폼이 안 나더라. 주부가 그럼 쓰겠냐? 그럼 끊는다. 이 시기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때 저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툼 후 저와의 대화를 계속 요리조리 피하더군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결국 다시 시댁에 불려가는 날 정말 뭐 아니면 도라 생각하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갔습니다. 남편이 해결 못하면 제가 끝장을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세상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그날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어머님, 저 아버님은요? 저는 그날 단판을 지으러 왔는데 아버님이 안 보여서 당황했습니다. 아버님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쎄, 어제 수제비 먹고 급체한 게 아직도 안 내려가서 밥은 우리끼리 먹어야겠다. 너네는 신경 쓰지 말고 숟가락 들어라. 아빠가 급체를 했다고? 아빠도 많이 늙으셨네. 생전 체한 적 없으시더니. 그러게 말이다. 네 아빠 식은땀까지 흘리시더라. 벌써 밀가루도 소화가 안 되나 봐. 나이가 들긴 들었지. 그래서 더 며느리한테 바라고 재촉하는 거다.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니? 너 아직도 병원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안 했지? 어차피 애 낳으면 그만두게 돼 있다. 고집 그만 부리고 애 낳기 전에 미리 병원 그만둬. 엄마는 또 밥 먹기 전에 그래.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안 그래도 어머님,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아버님 편찮으시다니까 오늘 말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있어. 너 무슨 말 하려고? 설마 이혼 얘기 꺼내려는 거 아니지? 남편은 놀라서 제게 속삭였죠. 아니 뭘 그렇게 쏙닥거려? 설마 또 병원 못 그만두겠다고 말하려고 그러니?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하겠네요. 어머님, 우선은 아버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이 좀 돼서요. 아버님! 야, 아빠 아프다는데 왜 또 부르려고 그래? 당신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어? 무슨 말이야? 난 아버님 걱정돼서 상태 좀 보려고 하는 거야. 어머머, 네가 보면 또 뭘 안다고? 네가 가서 치료라도 해주게?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다 의사냐? 정신 차려라. 너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야. 저 아무래도 급체했다는 말이 걸려서요. 아버님 나이도 있으셔서 웬만하면 체한 증상 있을 때는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아요. 어제 저녁이라고 하셨죠? 약 드셨는데도 지금까지 안 좋으면 심장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으이그, 저 황소고집하고는 끙끙 앓다가 이제 겨우 잠들었는데 깨우려고? 정말 너 잘났다 그래. 넌 꼭 이래야겠어? 네 고집대로 해야 속이 시원하지? 밥 먹기 전에 아버님 상태부터 체크하겠다고 안방에 냅다 노크를 하는 제게 친우와 남편은 싫은 소리를 퍼부었어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버님? 아이고, 저 양반 어제 계속 잠을 못 자 그런가 깊이도 잠들었네. 예, 그만하고 어서 나와라. 실컷 따뜻한 밥상 준비해 놓았는데 국이랑 다 식는다. 너 아무리 살림 안 해봤다지만 시애미 고생은 안중에도 없지? 야, 빨리 나와. 엄마 너 기다리시잖아. 진짜 굳이 아픈 아빠까지 깨워서 오늘 끝장을 봐야겠어? 그런 게 아니라 당신 119 당장 신고해. 빨리. 뭐? 갑자기 119라니.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저는 미동도 없는 시부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급체했다 해서 설마 했는데 정말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자는 시아빠 뺨을 그렇게 후려쳐? 지금 아버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없으시다고요. 너 뭐해? 빨리 전화하라고 119. 뭐라고?
내가 전화하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119죠? 남편은 놀라서 넋이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시모가 대신 벌벌 떨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부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어머님, 저 바꿔주세요. 그래. 전 땡땡병원 소속 간호사입니다. 환자분 어제부터 식은땀, 체한 증상 있었다고 해요. 발견 당시 환자가 의식이 없었고 심근경색 같아서 급하게 심폐소생술 진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얼마 안가 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고 도로도 다행히 막히지 않아서 금방 인근 병원에 도착했죠. 며느리분께서 간호사시라고요? 복 받으셨네요. 환자분 심근경색이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빨리 신고하셔서 다행입니다. 시술을 끝내고 나온 담당 의사가 덤덤히 제게 말을 걸자 남편과 시모는 저를 얼떨떨하게 쳐다봤어요. 그렇게 제게 병원 그만두라고 무시만 했는데 아마 그날 제가 엄청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쭈뼛거리면서 다가온 시모는 고맙다고 연신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남편은 아이같이 울면서 저를 껴안았죠. 그날 식사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시모와 남편의 표정이 잊혀지질 않네요.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다행히 심장 스탠드 시술 후 거짓말처럼 회복력이 빠르셨어요. 퇴원하시고는 며느리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저기 자랑하셨죠. 아버님,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몸 관리 열심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앞으로 어디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저랑 약속해주세요. 당연히 우리 며느리 말 들어야지. 하마터면 저 세상 갈 뻔한 시애비 멱살 끌고 다시 이 세상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럼. 아빠, 이제 진짜 괜찮아지셨나 보네요. 그런 말도 하시고. 아버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엄마랑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너 아무것도 안 한 건 네 엄마한테 들어서 잘 안다. 에이, 아빠, 그건 내가 너무 놀라서요. 안다. 그런 상황의 일반인이면 당연히 너처럼 놀라지. 만약 간호사인 며느리가 없었으면 아주 끔찍해서 생각도 하기 싫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부인 잘 모시고 살아야 한다. 당신도 며느리 살뜰히 챙겨요. 며느리 아니었음 하마터면 과부될 뻔했으니까. 어머, 당연히 잘해주죠. 뭐 언제는 안 잘해줬나요? 아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지? 미안하다. 결혼하자마자 멀쩡히 하던 일 그만두고 내조나 하라며 널 너무 존중 못한 것 같다. 아프고 나서야 이런 말해서 더 면모가 없구나. 병원 절대 그만두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렴. 내 목숨 살려준 값은 살면서 내게 갚으려고 노력하마. 네가 나뿐만 아니라 이 집안을 살렸어. 그걸로 내조는 충분하구나. 아니, 여보. 시모는 영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저는 그제야 환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구나. 세영이 너 며느리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 내 손에 죽어. 알았냐? 어이 참, 아버지도. 제가 그러겠어요? 시부는 고맙다는 말로도 모자라서 신혼집으로 해주셨던 아파트도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시부는 남편과 신부에게는 당분간 비밀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며 시아버지께서는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덕분에 간호사 일도 마음 놓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승진을 앞두고 자궁암을 발견했습니다. 시부가 제 편이 되었다고 해도 시모는 아직도 제가 탐탁치 않았나 봐요. 암에 걸렸다는 며느리한테 말을 함부로 하더군요. 그러게,
우리가 너 일 그만두라 했을 때 진작 그만뒀으면 그 암도 안 걸렸을 거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물론 나야 보기 좋지. 남들한테 며느리 간호사라고 말하기에도 얼마나 좋아.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하지만 백조가 물속에서 추하게 발 휘젓는 것처럼 간호사라는 직업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니? 교대 근무하며 밤낮으로 환자들 케어하고 코로나 때는 또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니? 이그 시댁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고생을 아주 사서 하더니 네 그 똥꼬집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났구나. 어머님, 제가 병원 그만두지 않고 직원 건강검진 받아서 암세포도 빨리 발견한 거예요. 그럼 뭐하니? 애초에 간호사 일 힘들어서 안 걸렸을지 모르는데. 무슨 말도 못하게 제 말을 끊는 시모를 보고 시부는 혀를 끌끌 차더군요. 며느리 간호사라서 남편 살렸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며느리 간호사라서 암 걸렸다고 악담을 퍼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이 맞잖아요. 간호사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당신 입원해서도 봤잖아요. 나도 당신 간병하면서 봤고요. 환자들 뒤치다꺼리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간호사잖아요.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분들이 그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며느리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한다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 며느리가 내 목숨 구해준 일이 몇 년이 지났어? 당신 벌써 잊은 거야? 아니, 나도 고마운 거 알죠. 속상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속상한 것도 아픈 것도 당사자가 도와지. 우리가 무슨 말을 보탤 게 있어? 당신 악담 퍼부을 시간에 차라리 뒷산에 절 찾아서 열심히 기도나 하고 와. 저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시부 덕에 든든했지만요. 그래도 시모의 말은 가시가 되어 저를 쿡쿡 찔러댔죠. 무시하고 저는 수술 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은퇴하고 전원주택 지어서 사시는데요. 제가 부모님 집 왔다 갔다 하며 요양을 했어요. 아무래도 도시보다 부모님 댁이 훨씬 제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암 걸린 딸을 위해서 유기농으로 가족들과 먹을 만큼의 간단한 농작물 키우셨어요. 깻잎, 감자, 상추, 고추 아주 다양하게요. 너무 적은 양이라 농사라고 하긴 뭐하지만 수확한 양이 넉넉할 때는 시댁에도 나눠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시부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시모는 인사와 칭찬에 인색했어요. 한 번을 잘 먹는다고 말해주신 적이 없었죠. 그래도 연애 때까지 합쳐서 몇 년을 저희 가족과 알고 지냈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운한데 남편은 눈치 없이 저희 집에 있는 채소까지 모조리 시모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보, 어제 엄마가 주신 깻잎 어디로 치웠어? 깻잎은 갑자기 왜? 쌈 싸먹고 싶어서? 아니, 깻잎전 하려고 가져온 거거든. 당신도 깻잎전 좋아하잖아. 재료까지 다 준비했는데 왜 안 보이지? 내가 어디 뒀더라? 사실 내가 그거 엄마 갖다 줬어. 뭐? 나한테 말도 없이? 아니, 너 상추도 있으니까 깻잎은 필요 없을 줄 알았지. 자기야, 이미 깻잎 엄청 많이 따서 어머님께도 챙겨드렸어. 우리 집 깻잎까지 굳이 안 갖다 드렸어도 됐거든? 당신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다 갖다 드려? 미안해, 생각이 짧았다. 진짜 미안.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깻잎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채소마다 시모에게 가져가더군요. 별명도 참 여러 가지였어요. 자기야, 어제 엄마가 감자를 한 박스나 보내주셨잖아. 근데 또 보니까 감자가 발이 달렸는지 박스채로 사라졌네? 그래서 나 장 보러 가서 감자를 또 사왔지 뭐야. 친정엄마가 아픈 딸 위해 직접 키운 감자를 한 박스나 주셨는데 내가 그건 먹어보지도 못하고 오늘 마트에 가서 감자를 샀다고. 뭐 할 말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또 말도 없이 그 많은 감자를 어머니 다 드리고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박스 열어보니까
감자에 싹이 다 났더라고.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잘 드시지만 당신은 어쨌든 암 환자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장모님이 키우신 거라 버리기는 또 그렇잖아. 뭐? 분명 그렇게 싱싱했는데 무슨 싹이 났다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겠어? 감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직접 사골 끓여서 주신 것도 냉동실에 얼려놨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 20팩 정도는 얼려주셨는데 저는 곰탕 맛도 못 봤죠. 제가 참다 못해서 시댁이 혹시나 모르게 망했냐고 물으니 남편은 오히려 가족끼리인데 뭐 어쩌냐고 가족한테 준 건데 이게 이렇게 혼날 일이냐며 도리어 성을 냈죠. 시댁에 가져간 게 그렇게 아깝냐? 실망이다. 너 원래 곰탕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있어봐. 마트 가서 곰탕 잔뜩 사와 줄게. 장난해?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정성스럽게 땀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구웠어. 당신이랑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넌 홀라당 내가 먹지도 않은 거 시댁에 갖다 바쳤잖아. 됐고, 더 이상 논쟁도 하기 싫다. 벌써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니? 여기가 마트야? 너 우리 집에서 장 봐서 시댁 가니? 나 엄마 집 갈 테니까 넌 너희 집 가서 지내던가. 제가 단단히 화났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는지 남편은 겨우 곰탕 가지고 하면서 또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지가 아직도 뭘 잘못한지 모르더군요. 남편을 혼자 두고 친정으로 짐 싸서 오니 그제서야 남편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왜 싸우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구차하게 싸운 이유도 말하기 창피했어요. 남편이 친정엄마께 아양을 떨며 오겠다고 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엄마께서는 얼른 오라고 했죠. 최서방, 오는 길에 정육점에서 고기 좀 넉넉히 사와. 깻잎이랑 상추랑 남아도는데 오랜만에 기름칠 좀 해보자. 삼겹살이랑 소고기랑 넉넉히 사와. 알았지? 엄마께서는 남편에게 오는 길에 질 좋은 고기를 사오라고 부탁했어요. 친정집 주변에 마땅한 정육점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남편은 돈 주고도 안 살 형편없는 파지 고기를 사왔더라고요. 엄마가 당신한테 소고기랑 삼겹살 부탁하지 않았어? 어? 여기 입이 몇 갠데 소고기로는 배 못 채우잖아. 오다가 삼겹살 사려니까 우리 동네보다 좀 비싸더라. 삼겹살은 국내산밖에 없어서 그램당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파지 떨이 하길래 잔뜩 사왔어. 이게 또 구워 먹으면 별미야. 뭐? 액젓 끓여서 마늘 송송 썰어서 얼마나 맛있을까? 야!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너 지금 고작 삼겹살값 아깝다고 부위도 모르는 파지고기 잔뜩 사온 거야? 너 눈 없어? 안 보여? 돈 주고도 안 살 이 형편없는 걸 감히 장인장 먹게 먹으라니. 진짜 너 최악이다. 우리 부모님이 드시면 또 얼마나 드신다고. 소고기 가격이 부담스러워? 넌 그렇게 여기 와서 처 얻어먹으면서 소고기 한 번 살 돈이 아까워? 야, 너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우리 아버지처럼 돈 많았음 나도 고민 없이 소고기 사오지. 근데 난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만 소리 질러. 장모님이 방에서 다 들으셨겠다. 진짜 이게 무슨 창피야? 창피한 건 알아? 아는 놈이 어떻게 이래? 그때 마침 시모가 전화가 와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만행을 말하려고 받았어요. 글쎄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너 친정집이라며? 곰탕 좀 더 가져와. 내려간 김에 좀 넉넉히 가져와라. 사돈 손이 크니까 많이 끓여 놓으셨겠지? 해피가 엄청 잘 먹어서 말이다. 곰탕이요? 곰탕 해피가 다 먹은 거예요? 해피도 먹고 나도 먹고 뭐 우리 식구 골고루 다 먹었지. 아무튼 우리 해피 이제 노견이라 네 남편이 걱정이 많아. 오죽하면 곰탕 들고 시댁에 뛰어왔겠냐. 그러니 너도 강아지라고 너무 무신경하지 말아라. 해피는 우리 세영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가족이니까 잘 챙겨. 네, 남편은 그동안 자기 개한테 암 걸린 마누라가 먹을 곰탕을 갖다 바친 거였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아픈 딸이 아니라 사위가 키우는 개한테 곰탕을 끓여준 꼴이 되셨죠. 저는 그대로 남편 뺨을 풀스윙으로 날렸습니다. 모욕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나랑 우리 부모님이 곰탕 먹는 너네 집 개만도 못해? 왜? 맛있는 파지고기도 네 개 주지. 왜 여기까지 가져왔어? 저는 고기가 든 봉투로 남편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얼굴에서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곧장 남편 놈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글쎄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요. 아픈 딸 위해서 친정에서 고아준 곰국 그동안 저 개 갖다 줬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저는 먹지도 못한걸요. 제가 흐느끼며 하소연하자 시모는 다 알고 있었다는 듯 평화로웠죠.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이 난리냐? 네? 아니 우리 해피는 너보다 먼저 우리 식구가 됐어.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 훨씬 전부터 말이지. 그걸 알고도 이렇게 질질 짜면서 시댁까지 찾아올 일이야? 어머님도 암 걸린 며느리보다 저 강아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저희 엄마 아빠께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들도 어머니 한 번도 고마워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보나마나 당연하게 생각하셨겠죠? 남편이 참 어머님 많이 닮은 듯 싶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랑은 징글징글해서 못 살겠어요. 그럼 딸이 못하는 거 부모라도 해야지. 네가 언제 우리 아들 살뜰히 챙겨본 적이 있냐? 아유 그깟 일로 이혼은 무슨. 아니 요즘 암은 한 번씩 다 걸린다던데 뭐가 대수라고 맨날 질질 짜면서 지 남편 힘들게나 하고 말이야. 아유 이제 남편도 모자라 시애미까지 잡으려고 그러니? 정말 암 하나 걸렸다고 호들갑은. 네, 이제야 어머니 마음 잘 알겠네요. 제발 나중에 저희 이혼하지 말라고 반대나 하지 마세요. 저는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남편에게 당장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한참 잘못된 걸 깨달았는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내가 잘못했어, 응?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야 이놈아, 넌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빌어? 제가 뭐라고? 엄마, 좀 조용히 계셔. 우리가 잘못한 거 맞잖아. 을씨구, 잘못은 지가 더 해놓고 또 엄한 엄마한테 난리네. 여보, 제발, 응? 내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은 항암 치료도 받고 이제 좀 괜찮아 보였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운 없는 해피가 생각나서 곰탕 들고 온 거야. 그리고 파지고기도 진짜 내가 예전에 돈 없을 때 구워 먹었는데 맛있었던 기억에 사온 거고. 내가 앞으로 장인 장모님께 잘할게, 응?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무서운 말은 하지 말자. 엄마가 서운하게 한 것도 내가 진짜 미안해. 너 때문에 또 암세포 자라는 기분이야. 너랑 사는 거 스트레스라고. 긴 말 안 할게. 도장 찍어. 아님 소송 걸 거니까. 뭐? 소송? 참나, 곰탕 하나 뺏어 먹었다고 이게 무슨. 시모는 끝까지 저를 비난했어요. 남편은 계속 무릎 꿇으며 제 앞을 가로막았죠. 저는 조용히 안 보내주면 경찰 부르겠다고 말했더니 비켜주더군요. 별거 하려고 준비하는데 벼랑간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얘, 어떡하니? 내가 유방암이란다. 그래서요? 내가 암이라니. 아직 그이한테도 말 못했어. 어머님, 잊으셨어요? 지금 저한테 전화한 저희가 뭐예요? 저 자궁암 걸린 건 그깟 암이라고 하더니 유방암 가지고 왜 호들갑이시냐고요. 그건 내가 암이 안 걸렸을 때 말이고. 암튼 너희 이혼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간병비 두둑하게 줄 테니까 내 옆에 있어 주렴.
너희 시아빠 아직 너희 이혼 준비하는 것도 몰라. 없었던 일로 하고 좋게 넘어가자, 응? 내가 딸도 없고 어떻게 네 남편이 날 케어하겠니? 그렇다고 한번 쓰러졌던 너네 시아빠가 날 케어해? 시모는 아주 뻔뻔하게 제게 자기가 회복할 때까지 도와달라고 했어요. 지금 저보고 어머님 병수발 들라고요? 제가 왜요? 싫습니다. 얼마면 되겠냐, 응? 무조건 싫다 하지 말고 말이다. 무조건 싫어요. 억을 줘도 싫다고요. 이만 끊겠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나올래? 두고 봐라. 너 단 한 푼도 못 받고 이혼당할 줄 알아. 이혼당하는 건 어머님 아들 쪽이죠. 아,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혹시 아버님이 신혼집 해주셨던 아파트요? 그거 제 명의인 건 아세요? 뭐? 그게 왜 네 명의야?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시모는 꽥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얼마 안 가 제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시부에게 진짜 아파트가 제 명의인 걸 듣고 시모는 개거품을 물었죠. 저는 손 안 대고 시모를 열받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이혼 준비 중이라는 걸 모르는 시부께서는 갑자기 산삼을 캤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친정집에 있다니까 바로 산삼을 가지고 찾아오셨죠. 별거가 아니라 친정집에 요양원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도 제가 평소에 왔다 갔다 해서 말이죠. 흑두성이로 신나게 얘기하는 시부를 보고 저는 별거 중인 걸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시모가 속 터지게 했던 만행들도 빠짐없이 얘기했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아파트는 절대 못 돌려드려요. 시부에게 저는 일부러 더 못되게 굴었죠. 예상과 다르게 시부는 펄쩍 뛰면서 제 편을 들었어요. 시부는 남편과 시모에게 당장 친정집으로 오라고 호출했습니다. 내 목숨 살린 며느리한테 분명 잘하라고 했지. 항암 치료하는 며느리한테 맛있는 거 못 사줄 망정 음식이나 빼돌리고 친정집 개무시한 게 잘한 일이야? 아, 얼마나 쌓였으면 곧바로 이혼 소리가 나왔겠어. 시부는 시모랑 남편을 앞세워 저희 친정 부모님께 사죄했습니다. 사돈어른, 면목이 없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얻어먹은 것들은 직접 농사일하면서 갚을 거예요. 사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마음껏 일 시키십시오. 이놈도 사위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암 걸리신 사돈어른한테 어떻게 그런답니까? 시모는 아직도 말 안 했는지 시부가 깜짝 놀랐어요. 암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여보, 나 유방암이래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정말 미안했네요. 시모도 조금은 반성했는지 울면서 사과하더군요. 아님 자기가 암 걸렸다는 사실에 또 슬퍼했을지 모르고요. 아무튼 여러 번 놀란 시부는 시모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대신 남편은 에어컨 없는 주방에서 가마솥 한가득 사고를 펄펄 끓였어요. 그뿐 아니라 남편은 시부의 불호령으로 한동안 친정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혼 도장도 받았어요. 의외로 남편은 개고생에 힘들어하면서도 별말하지 않더군요. 남편을 감시하러 온 시부에게 친정엄마가 이쯤 하면 됐다고 빨리 그쪽 아들 데려가라 하셨어요. 그러자 시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새아가 몸조리 잘하렴. 그리고 넌 우리 집에 다시 발들일 생각도 말아라. 일은 계속하게 해주마. 대신 네가 살 집은 네가 알아서 구해 살아라. 시부는 저와 부모님께 또 사과를 하셨고 본인 아들은 집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신혼집 아파트는요? 그 아파트가 네 거냐? 아니, 저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뭔 헛소리냐. 내 생명의 은인한테 준 지가 언젠데 네가 감히 그걸 탐내?
100명의 운인이라면 설마 당신이 아파트 받았어? 아버님께서 고맙다고 주셨어. 이씨, 그걸 왜 지금 말해?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 아파트 내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아니라 남한테 줄 수 있느냐고요. 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놈아, 그 입 좀 다물어라. 남편은 그만하라는 시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다 구두 주걱으로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그 모습이 정말 못났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저런 사람의 본 모습을 모르고 결혼까지 했는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남편은 시부에게 눈물 콧물 짜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정말 나이를 어디로 먹는지 제 얼굴이 다 화끈했습니다. 시부는 전 남편을 시댁에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 회사에서도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쫓아내셨어요.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한 전 남편은 여태 시부딸이었는지 혼자서 금방 망하더라고요. 이혼 조정 기간 중 전 남편은 제게 무릎 꿇고 빌며 다시 합치자고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좋았잖아. 우리가 다시 합치면 아버지가 더 많은 거 해주실지 몰라. 우리 재결합 의미로 말이야. 그러니까 이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응? 내가 미쳤다고 너랑 다시 합치겠니? 너 사업도 망했다며. 당장 너 먹고 살 일이나 찾아. 난 이미 너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거든? 제가 냉정하게 외면하자 전 남편은 절규했죠. 제가 전 남편한테는 동아줄 같은 거였거든요. 떠난 시부의 마음을 돌릴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죠. 이혼 후 전 남편 소식은 따로 들은 게 없었는데요. 몇 개월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잠시만요. 네,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13층 좀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택배를 쌓아서 들고 뛰어오는 기사님을 보고 저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줬는데요. 익숙한 택배 기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야?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네요. 아니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다닥 내리는 뒷모습이 영락없는 전 남편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시부 덕에 사업한다고 떵떵거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택배 일하면서 지 앞가림은 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전 시부는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세상에, 직접 항암 치료를 해보니 제게 너무 미안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사람 됐네 생각했죠. 너 요새는 어떻니? 영 나는 입맛이 없구나. 항암 치료하니까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 그것도 모르고 그때 너 곰탕 빼돌리고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어. 미안했다. 내가 계속 꿈에 네가 나와서 전화했어. 우리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냐.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이라고도 못 불러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셔서 옛날 이야기 하시는 거 저 더 불편해요. 마음 편하자고 툭 하면 전화해서 사과하지 마세요. 저는 다 잊고 싶어요. 그래, 전화 안 하마. 미안하다. 내가 주책이었지? 잘 지내거라. 그렇게 마지막 통화 후에도 전 시모는 제게 간간히 보양식이나 암에 좋다는 거 있으면요, 저희 친정집으로 택배를 보내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자식들 다 이혼한 마당에 이러지 말라고 거절해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 시모에게 이젠 정말 남남으로 지내고 싶다 했어요. 물건도 음식도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딱 잘라 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더 이상 연락도 택배도 안 왔습니다. 전 시부께서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진심으로 또 고마워하셨어요. 제게 잘 쉬고 몸 잘 회복해서 간호사 복직하라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아, 단순히 말로만 응원한 게 아니라 위자료 차원으로 남편 대신 1억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적은 돈이 아니라 당황했는데
전 시부는 그냥 기쁘게 받으라 하셨어요. 예전에 다 치르지 못한 본인 목숨값과 갚지 못한 은혜라고 하셨죠. 저야말로 그런 시부라도 없었으면 아마 억울해서 평생 속이 골랐을 거예요. 저는 현재 간호사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귀하면 앞으로 몸 관리 잘하면서 일할게요. 앞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간호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건강검진은 해마다 필수로 꼭 받으세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원하게 이혼하고 돌싱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어제 전 남편의 사진을 보고 예전 생각이 떠올라 용기 내어 이야기해볼까 해요. 중간중간 답답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은 시원한 사이다 같은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순조롭게 결혼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신우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일은 아니었고 금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7살 많은 신우의 전화를 받더라고요. 심지어 집 앞에 왔는데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제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신우와의 긴 통화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형님이랑 그렇게 통화를 진지하게 오래 해? 무슨 일 있어? 일을 어쩌냐? 누나 이혼했대. 뭐? 이혼? 갑자기 왜? 두 분 사이 좋았잖아. 두 분 1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 한 달 전 신우의 생일을 맞아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네 부부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10년간의 부부 생활을 마치고 이혼한다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겉보기엔 좋아 보였는데 속은 아니었나 봐. 얼핏 들어보니 시집살이도 엄청 심했다고 하고. 그래도 그나마 애가 없어서 다행이지 뭐. 그랬어? 그래도 형님이 시집살이를 고분고분하게 당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누나 성격이 안 좋다는 것처럼 들리네? 솔직히 형님 성격이 보통은 아니지. 작년 첫 명절 때 기억 안 나? 형님은 명절 당일날 새벽부터 출발해서 친정에 왔으면서 내가 오후에 친정에 간다고 하니까 어디서 며느리가 첫 명절에 감히 친정에 가냐며 뭐라고 했잖아. 첫 명절이니까 그냥 며느리 기강 한번 잡으려고 한 거였지 뭐. 안 그래? 그래도 다음 명절 때는 일찍 친정 갔잖아. 며느리도 가족인데 기강 잡는다는 말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말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형님 너무 불편해. 한 달 전에도 나는 형님 생각해서 예약하기도 힘든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형님은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계속 맛없다 비싸다고만 하고. 어떻게 너는 내 앞에서 우리 누나에 대한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릴 때는 나 키우느라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시집살이 당한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당했다는데? 네가 우리 누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줄은 몰랐네. 그날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고 밤늦도록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풀리지 않아 저는 큰 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따로 잠을 잤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신우는 단순한 누나가 아닌 엄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농사일로 바쁘신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7살 많은 신우가 남편을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항상 신우를 엄마처럼 따랐고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신우의 말은 거역하지 못했죠. 결혼 후 첫 명절 때도 친정에 간다고 뭐라고 하는 신우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친정에는 밤에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시부모님이 사돈 기다리시니 얼른 가라고 하셔서 겨우 친정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이런 신우가 이혼을 당했다니 남편은 속상했겠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엔 아주버님이 지난 10년간
많이 참고 살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날 주말이라 늦잠을 자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형님이 캐리어와 짐을 들고 거실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닌 이 집에 눌러살아 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이 짐은 다 뭐고요? 올케는 무슨 귀신이라도 봤어? 반응이 왜 이래? 섭섭하게. 연우한테 못 들었어?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어디 보자. 내가 저기 작은 방에서 지내면 되지? 나 맨바닥에서 못 자는데 오늘 당장 침대부터 드려야겠다. 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낸다고요? 저 아무 이야기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연우씨? 내가 어제 말 안 했나? 누나 이혼하고 살 곳 없어서 우리 집에서 산다고 했잖아. 형님이 이혼한다는 이야기만 했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산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는데? 내가 그랬어? 그럼 지금 이야기할게. 누나 이혼하고 집을 못 구해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 요새 집값 엄청 비싼 거 알지? 누나 집 구할 때까지만이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셋 다 회사 다니니까 집에서 잠만 자는 거야. 다들 회사 가는데 크게 불편할 건 없잖아. 그냥 쉐어하우스라고 생각해. 아무리 평일에는 다들 회사에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 공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건데 당연히 먼저 말을 하고 양해는 구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이야기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남편에게 뭐라고 하니 신우가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올케, 나 하나 이 집에서 산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져? 왜 그렇게 싫은 표정이야? 아니, 내가 뭐 평생 같이 산다는 것도 아니고 집 구할 때까지만 여기 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형님,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짐 잔뜩 들고 와 있는데 당황스럽지 않겠느냐고요. 뭐?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 야, 나도 너 가족이야. 말 똑바로 안 해? 그리고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살아? 이혼해서 집은 나가야 하고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회사는 여기서 계속 다녀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집을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증금 마련될 때까지만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가족끼리 그것도 못 해주냐? 뻔뻔한 신우에게 한 소리를 하려던 찰나 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민서야, 연우한테 들었지? 내가 너한테 참 염치가 없다. 고맙기도 하고. 연희가 갑자기 이혼당하는 바람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 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져야겠구나.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지금 형님 집에 와 있어요. 벌써 왔니? 연희가 그래도 생각이 있고 염치도 있는 아이니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길어봤자 2주 정도일 테니 너가 조금만 이해해 주렴. 내가 너에게는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더는 싫다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끊고 신우 앞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보증금만 마련되면 바로 나가시는 거죠? 아, 그렇다니까. 나도 이 코딱지만한 집에서 너랑 부딪히면서 살고 싶지 않아. 다음 주에 회사 가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고 하면 보증금 빨리 마련할 수 있어. 길어봐야 2주일이라고. 솔직히 신우와 하루도 같이 살기 싫었지만 그래도 당장 나가서 살 곳이 없다는데 어쩌겠나요. 길어봤자 2주일이라는 생각으로 신우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케! 잠깐 이리 와봐! 남편은 신우의 심부름으로 잠깐 마트에 가고 저와 신우 둘이서만 집에 있는데 작은 방에서 신우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신우가 작은 방 창틀에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올케는 도대체 청소하는 거야 마는 거야? 우리 연우 기관지 안 좋은 거 알아 몰라. 그럼 네가 신경 좀 써야 할 것 아냐. 어쩐지 연우가 결혼하고 나서 평생 없던 비염이 다 생겨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다 네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거였어. 이 방은 거의 쓰지 않아서 주말에 대청소할 때만 청소해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주로 사용하는 거실이나 큰 방은 매일 청소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 주부 맞니? 어떻게 집을 일주일에 한 번만 대청소해? 한 집안의 아내라면 당연히 매일 쓸고 닦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가 게을러 터져서. 아이고, 우리 연호 불쌍하다 불쌍해. 너같이 미련한 여자 만나서 어쩐다니? 신우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신우가 이혼하기 전에 집에 몇 번 가봤는데 집이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정리정돈도 안 돼 있었고 창틀이며 수납장, 액자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식탁은 갈 때마다 표면이 찐득찐득했고 설거지도 바로바로 하지 않아 냄새까지 났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도 항상 머리카락이 한가득 있었죠. 그런 신우가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는 형님은 결혼 생활 하실 때 매일 청소하셨어요?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제 기억으로는 형님 집은 우리 집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것 같아서요. 솔직히 형님 집이 지금 여기보다 평수도 더 넓었지만 정리정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먼지도 창틀뿐 아니라 수납장에도 쌓여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뭐라고? 형님도 아시잖아요. 솔직히 회사 일 하나만으로도 힘든 날 많은데 집안 청소 구석구석 꼼꼼히 어떻게 신경 쓰고 살아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우리 집 먼지가 많아서 연호 씨 건강이 걱정되면 형님이 직접 청소하시고 하세요. 저는 이게 최선이니까요. 너 말 다 했어? 난 엄연히 이 집에 손 내밀고 네가 이 집의 주인인데 당연히 네가 해야지.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어디서 옳게나 부랭이가 신우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 제가 이 집 주인이니까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살겠다고요.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어요. 아시겠어요? 신우가 제게 뭐라고 말을 더 하려는 순간 마트에 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자마자 신우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나도 옳게 이해해. 회사에 다니면서 집안도 깔끔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주말 동안 다 같이 대청소를 해보자는 거잖아. 물론 올케는 갑자기 내가 같이 살자고 왔으니 당연히 싫겠지만 그냥 먼지가 조금 있으니 청소 좀 하자고 말한 게 그렇게 화를 낼 정도야? 누나,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민서가 누나한테 화를 냈어? 작은 방에 먼지가 있어서 다 같이 대청소 좀 하자고 했더니 기분이 상했나 봐.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올케.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화 풀어. 아니지. 그게 왜 누나가 미안할 일이야. 그냥 먼지 있어서 다 같이 청소하자는 게 뭐 그리 화낼 일이라고. 야, 이민서. 지금 이 상황이 짜증나는 건 알겠는데 인간적으로 우리 누나한테 쓸데없이 화내지 마. 누나가 온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면 어떡해. 마음 좀 너그럽게 가져. 뭐? 너는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형님 말만 듣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누나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찌됐든 너 때문에 누나도 기분 상했으니까 너가 누나한테 사과해 빨리. 내가 왜? 난 형님한테 사과할 이유 없는데?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부모님하고 점심 약속 있는 거 알지? 얼른 갈 준비해. 오늘? 그랬었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산물 레스토랑 예약해놨다고 했잖아. 일부러 자기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힘들게 예약했는데 잊었어? 아, 맞다. 근데 누나도 왔는데 어쩌냐? 그냥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 그래, 옳게. 나 기분도 안 좋은데 다 가버리고 혼자 이 집에 있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 옳게 부모님은 근처에 살고 계시니까 꼭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에 볼 수 있잖아. 오늘은 약속 취소하고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 솔직히 부모님도 일하시고 바쁘신데도 우리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주시려고 날짜를 비우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신우가 부모님과의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미루자는데 꼭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도 바쁜데 시간 겨우 내서 만든 자리예요. 아무 때나 약속 잡을 수 없다고요. 정 그러시다면 두 사람이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제 친정 부모님 만나러 갈 테니까요. 이 집에 같이 더 있다가는 제가 화병에 걸릴 것 같아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남편과 같이 올 줄 알았지만 혼자 온 저를 보며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시는데 차마 싸워서 이렇게 혼자 왔다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방 출장 갔다고 둘러대고 일요일 밤까지 친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제가 외박을 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한 통도 없는 거 있죠? 신혼 때는 제가 잠깐 친구 만나러 가도 걱정된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외박하는데도 연락조차 없는 남편에게 참 서운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친정에서 쭉 살고 싶었지만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보니 이틀 동안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는지 플라스틱 그릇에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은 술에 취해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보이지 않길래 작은 방에 있는가 보다 하고 큰 방으로 들어갔는데 신우가 큰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형님! 일어나세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형님 방으로 가세요! 자는 신우를 깨웠지만 신우는 술에 잔뜩 취해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날 생각이 없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웅얼거리고만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버럭 지르니 신우가 아닌 남편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정에서 쉬다 오면 그냥 조용히 잘 것이지 왜 이렇게 소란이야. 누나 이혼당하고 회사에서도 잘려서 어제 술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누나 깨우지 말고 너가 오늘 작은 방에서 자. 내가 왜 작은 방에서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왜 잘려? 매형이 회사에서 난리 쳤나봐. 그래서 잘렸대. 어젯밤에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 오고 욕먹고 난리가 났어.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이 이혼한 전 부인 회사에 왜 난리를 쳐? 그리고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난리 친다고 회사에서 잘리는 건 또 뭐야? 매형이 이혼하고 심술나서 괜히 화풀이 한 거지. 어차피 그 회사 월급도 제때 안 나와서 관두려고 했었대. 우리 누나 지금 속이 말이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너가 작은 방 가서 자. 남편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밤은 늦었고 신우는 제정신이 아니기에 일단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큰 방에서 신우가 나왔습니다. 올케 언제 왔어? 왔으면 거실 좀 치우지 그랬어. 제가 왜요? 형님이랑 남편이 어지른 건데 둘이서 치워야죠. 이민서, 너는 꼭 누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야겠냐? 좋게 말하면 되잖아, 좋게. 누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혼당하고 쫓겨나 얹혀 사는 백수 주제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그건 그렇고 올케. 가기 전에 콩나물국 좀 끓여놓고 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속이 너무 안 좋네. 누나, 속 안 좋아? 아직 시간 20분 남았으니까 그 시간에 누나 국 좀 끓여줘. 난 20분 동안 화장도 해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어쩌니? 화장 안 해도 되는 너가 국 직접 끓여드리면 되겠다. 어머, 올케. 연우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박간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주방에서 일하니? 너가 끓여. 그깟 콩나물국 끓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저도 밖에서 일해요. 그리고 남자라고 주방에서 국 못 끓일 건 뭐예요?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요. 밖에서 그런 말하고 다니면 욕먹는다고요. 아니면 형님이 직접 끓여 드시던가요. 야! 너는 내가 이혼당하고 회사도 잘려서 웃음냐? 윗사람이 콩나물국 좀 끓여달라고 부탁했으면 그냥 끓이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저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오늘 별다른 일 없는 형님이 콩나물국 직접 끓여 드세요. 신우는 제 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무시하고 출근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집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차를 타는데 남편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우리 누나 좀 좋게 봐주면 안 되냐? 이혼당하고 회사까지 하루아침에 잘린 우리 누나 불쌍하지도 않아? 거기다가
누나는 몇 년 동안 시집살이 당하고 살았는데 너는 누나랑 같이 산 지 고작 이틀. 엄밀히 말하면 24시간도 안 됐어. 그런데 왜 사사건건 그렇게 싸우고 난리야? 같은 여자로서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집에 오자마자 먼지 많다고 청소 제대로 안 한다고 트집 잡고 너 마트 갔을 때 나한테 게으르고 미련하다고까지 했어. 게다가 오늘 아침은 형님 집에 종일 있을 거면서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나한테 콩나물국을 끓여달라고 해야만 하니? 그걸 내가 이해해줘야 해? 같은 여자라고? 난 네가 이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인지 몰랐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잖아. 누나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발끈해. 됐다. 너랑 말을 말아야지. 그날 우리는 회사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남편은 야근하고 전 먼저 퇴근했는데 여전히 어질러진 거실에서 신우가 팔짱을 끼고 앉아있더라고요. 연우는 오늘 야근한다고 들었어. 너는 일찍 퇴근했으니까 청소 좀 해. 세상에, 주말에 먹은 걸 아직도 안 치우셨어요? 이걸 왜 제가 청소해요? 형님이 어지른 건데 당연히 형님이 하셔야죠. 네가 있는데 내가 왜? 생각해보니까 이 집 결혼할 때 연우가 해온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살 자격 충분해. 너 앞으로 내 동생 집에서 쫓기고 싶지 않으면 집 청소 다 하고 앞으로 나를 깍듯이 모셔. 아까 보니까 주말에 네가 친정에 가느라 대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큰 방도 엄청 더럽더라. 하늘 같은 형님이 왔는데 어떻게 지 기분 나쁘다고 친정에 갈 생각을 하는지.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아무튼 집에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청소 제대로 해. 검사할 거야. 알겠어? 신우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너무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집은 저희 부모님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근처에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월세 받고 있던 집을 제게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 동생 집이라며 자기를 깍듯이 모시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더위 먹으셨어요? 이 집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요. 너야말로 더위 먹은 거 아니니? 무슨 헛소리야. 이 집 내 동생 집이잖아. 이 집 사면서 돈 한 푼 안 낸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야? 난 이 집 주인의 친누나로서 여기에 쭉 살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겠어? 일단 청소하고 빨리 밥 차려. 배고파. 이건 또 무슨 기가 막힌 말인지. 형님, 다시 말하지만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형님이야말로 나가세요. 이게 어디서 두는 부릅뜨고 큰 소리야? 너 내가 혼을 내줘야겠구나. 내가 아주 만만하지? 나이 먹고 이혼당하고 회사까지 잘리니까 내가 우스워? 그래도 넌 옳게 나부랭이고 난 너 형님이야. 너보다 윗사람이라고.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하셔야죠. 네가 어디서 자꾸 따박따박 말대꾸야? 신우는 순식간에 제 뺨을 때렸고 순간 저는 힘겹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집에 무작정 쳐들어와서는 집 어지르고 이게 뭔 행패냐고요? 행패? 너 말 다 했어? 너야말로 어디서 이 집이 너 집이라고 거짓말이야? 신우 역시 화가 잔뜩 나서는 책장에 꽂힌 책이며 거실에 놓인 화분을 바닥에 던지고 마지막엔 제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집은 싸움터로 변했어요. 전 그러면 형님 동생한테 확인해 보세요. 이 집 주인이 형님 동생인지 아니면 저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신우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신우의 울먹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온 남편은 저와 신우 그리고 집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만도 하겠죠. 집에 있는 여자 둘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고 집은 주말부터 치우지 않아서 안 그래도 개판이었는데 형님이 집안 물건을 던져버린 통에 그야말로 전쟁터였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둘이 싸운 거야? 도대체 어떻게 싸우면 집이 이렇게 돼? 김연어, 너 똑바로 말해. 너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2억 준 거로 이 집 산 거 아니야? 누나가 나 2억 받았던 걸 어떻게 알았어?
너 결혼하기 전에 집에 내려갔다가 엄마랑 너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엄마가 너한테 분명히 2억 줄 테니 집 마련하라고 했잖아. 아니야? 신우는 가면 갈수록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 분명 농사만 짓는 집안이라 목돈이 없다며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2억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신우의 이야기에 남편은 크게 당황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받긴 받았지. 그런데 요즘 서울에서 2억으로 어떻게 집을 사? 상식적으로 말이 돼? 뭐야? 우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2억을 지원해 주셨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그럼 그 2억은 다 어디로 간 건데?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말 더듬지 말고 있는 사실 똑바로 이야기해. 2억이 다 어디로 갔냐고? 통장에 있어?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도 사둔 거야? 사실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친구가 코인에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나도 같이 코인에 투자했었어. 뭐? 우리 결혼 준비하라고 주신 2억을 코인에 투자했다고? 내 딴에는 장인어른이 집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주신 2억은 노후자금이라 생각하고 돈 불려보자고 투자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2억은 불렸어? 아니 그게 내가 투자한 코인이 망해서 다 날렸어. 뭐라고? 나 지금은 너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나가. 너도 나가고 너 누나도 데리고 나가. 내 집에서 둘 다 당장 나가. 옳게. 난 왜 나가? 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난 오늘 어디서 자라고. 누나 지금 민서 화 많이 났잖아. 일단 나가자. 남편은 신우를 강제로 데리고 나갔고 저는 일단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혼자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집에 기어오더라고요. 좀 진정됐어? 난 너랑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결국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그 뒤로는 코인, 주식 뭐 그딴 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정말이야. 형님은 어디 갔어? 당분간 누나가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모텔 잡아줬어. 이제 누나도 여보 앞에서 그런 소리 못하게 내가 단단히 일러뒀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더 누나가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누나랑 연을 끊을게. 다시는 우리 여보 힘들지 않게 할 테니까 용서해주라. 제 기억 속의 남편은 신우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신우와 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하니 좀 의아하기도 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인으로 2억은 다 날려먹었지만 그 뒤로는 코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고 신우도 보증금 마련되는 대로 바로 나간다고 하니 바보같이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알겠어. 이미 돈은 진작 날려먹었으니 어쩔 수 없고 형님은 보증금 마련되는 대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뭐 2주만 참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누나가 이 집에 있는 동안 여보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단단히 일러둘게. 우리 여보 어질러진 집 청소하느라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어깨 안마해줄게. 잠깐 여기 앉아봐.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너스레를 떨며 어깨와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남편의 마사지에 잔뜩 성난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제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워지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여보, 근데 말이야, 우리 누나 보증금 3천만 원 주면 안 될까? 누나가 이번에 회사도 갑자기 잘리면서 보증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나 봐. 솔직히 너도 누나 빨리 나가길 바라잖아. 누나도 우리 눈치 보인다고 집에 있기 너무 힘들대. 서로 힘드니까 그냥 너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아닌 신우의 보증금을 얻기 위해 알랑방귀를 낀 거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신우를 엄마, 아니지 자신을 평생 지켜줄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우까지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신우와 연을 끊을 리가 있겠습니까? 잠깐이었지만 제 앞에서 반성하는 척하며 신우의 보증금 3천만 원을 뜯어내려는 수작에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형님한테 3천만 원을 주라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될 건 뭐야. 가족인데. 항상 말했듯이 누나는 나를 키워준 사람이야. 내겐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너에게는 엄마 같은 사람이지. 내게는 그저 얄미운 신우일 뿐이야. 뭐? 얄미운 신우? 그래, 얄미운 신우. 어쨌든 그딴 소리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마. 한 번만 더 짓거리면 그땐 바로 이혼이야. 알겠어? 야, 엄밀히 따지면 우리 누나가 지금 모텔에서 지내야 하는 이유가 다 너 때문인데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누나 보증금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형님의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네가 우리 누나랑 같이 있기 싫은 티를 팍팍 내니까 누나가 너 눈치 보느라 힘들어서 지금 모텔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원래는 동생인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이사해야만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당연히 너가 누나 집 구할 수 있게 보증금 정도는 내줘야지. 정말 누나 사랑이 대단하네. 야, 평생 사랑하는 네 누나랑 같이 살지 나랑 결혼을 왜 했냐? 아니다. 우리 그냥 그만하자. 내가 이쯤에서 빠져줄 테니까 이혼한 네 누나랑 둘이 오붓하게 살아. 알겠어? 그 말은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해. 신우만 알고 제 입장은 전혀 생각 못하는 남편놈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앞으로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과 시댁에 바로 연락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에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많이 당황해 하셨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조만간에 서울로 올라갈 테니 일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이 하도 간청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제대로 인사는 드리고 끝내야 할 것 같아 일주일만 기다리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우는 여전히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한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단순한 동거인처럼 지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남편은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인터폰을 통해서 보니 시부모님과 신우가 문 앞에 있었고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너한테 민폐만 끼쳤어. 김연희, 얼른 민서한테 막말한 거 사과해. 아유, 엄마! 그냥 창틀에 먼지 좀 껴서 청소 좀 하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아침에 그 간단한 콩나물국 좀 끓이고 가라는 게 이렇게 사과까지 할 일이냐고. 야, 너는 결혼 생활할 때 어땠냐? 예전에 너 신혼집 가보니까 먼지 청소는커녕 집 정리도 못해놓고 살았으면서 어디서 올케한테 신우짓을 하려 그래? 누나 말이 맞아. 왜 누나가 얘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게 무슨 신우짓이라고. 이놈들! 네 엄마가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솔직히 생각 없이 사는 니들보다 민서가 100배 1000배 더 낫다. 그리고 네 놈은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큰 소리야? 너도 당장 민서한테 사과 안 해? 너 내가 집 사라고 준 2억으로 코인 투자해서 다 날렸다면서? 그래서 이 집도 사돈이 해준 집이라면서? 난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이 집이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인 줄 알았다. 아유, 내가 정말 사돈 보기 부끄러워서. 그건 뭐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내 문제인데 누나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이것들, 너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셈이냐, 어? 엄마는 우리가 뭘 속였다고 그래? 네 누나 다니던 회사 사장 아들이랑 바람나서 장서방한테 이혼당하고 회사도 잘렸잖아. 너도 이 사실 다 알고 있었다며?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장서방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항상 장인어른이라고 깍듯이 예의 지키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던 사람이 나한테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했더라. 그럼 형님이 회사를 억울하게 잘린 게 아니라 바람 피워서 잘린 거였어요?
그것도 회사 사장님 아들이랑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은 다 알고 있었고요? 아유, 내가 민서 보기 부끄럽구나. 나도 지금 막 이 사실을 알았어. 진작 알았으면 당장 시골로 끌고 내려갔을 텐데. 내가 너에게 정말 염치가 없구나. 아니, 어떻게 넌 총각도 아니고 유부남인 사람이랑 그렇게 바람이 나니? 그래서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 아, 사랑했는데 어쩌라고. 내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었다고. 정신 차려, 이년아. 창서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반농사 짓느라 자식 농사는 아주 개판으로 치었네. 개판으로 치었어. 그래놓고 어디서 지금 올케한테 신우질이야? 당장 민서한테 사과 안 해? 알고 보니 신우는 유부남인 회사 사장 아들과 바람나서 회사에서 잘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신우 월세방이라도 구하라고 줬던 3천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았던 남편은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신우가 마치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것처럼 말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반드시 이혼해야겠네요. 저만 보면 시집살이 시키려고 안달이 난 형님은 그렇다 해도 그런 형님만 아는 남편과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신혼집 마련할 때 쓰라고 주신 2억을 코인으로 다 날려버린 것도 그렇고 이번에 형님 일도 저에게 말하지 않고 그저 감추려고만 했어요. 저는 부부 사이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더는 같이 살 자신이 없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난 너가 나랑 우리 누나한테 실망할까봐 제대로 말 못했던 거야. 너랑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너가 원한다면 우리 누나랑 아예 마주치는 일도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이미 난 너 못 믿어. 내가 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니? 네가 내 앞에서 아무리 무릎 꿇고 빌어도 내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 집에서 네 가족들 다 데리고 당장 나가. 옳게 정말 성격 있는 건 알았지만 정말 독하다, 독해. 내 동생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깟 돈 좀 날린 거 내가 밖에서 사고 좀 친 거 감췄다고 이혼까지 할 일이야? 그래도 멀쩡한 집도 있고 회사도 있잖아. 내 동생이 무릎 꿇고 용서까지 구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냐? 야, 이딴 일로 이혼하면 이 세상에 결혼 생활 유지할 부부가 몇이나 되겠니? 김연희, 너는 이 자리에서 할 말 없어. 바람 피우고 이혼당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끼어들어. 어쨌든 제 뜻은 확실히 밝혔고 제 생각 절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보, 그래도 우리 같이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사람들 시선도 있고 말이야. 이혼까지 꼭 해야겠어? 갑자기 이혼했다고 하면 한동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편하지는 않겠지. 그래도 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뢰를 잃은 사람과 쇼윈도 부부로 살기는 싫어. 네가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 내 전 재산을 걸어서 이혼 소송까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다리를 붙잡고 크게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민서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얘들 어릴 때부터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밭농사하기에만 바빴지 자식 농사를 개판으로 치웠구나.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어머니께는 제가 더 죄송해요.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저를 반겨주셨고 무엇보다 첫 명절 때 친정에 못 가게 억지 부리는 형님 말려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제게 직접 표현하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정말 한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다, 세아가. 우리가 자식 농사 잘못 짓고 너에게 보낸 거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식 농사 제대로 지어야겠다. 네 뜻 잘 알았고 다시는 바뀔 일 없다는 것도 잘 알았으니
이혼은 내가 책임지고 시켜주마. 너에게 큰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 그럼 저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누나도 이혼한 마당에 저까지 이혼남으로 만드실 작정이냐고요. 아니, 이혼 말리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이혼하면 저 쪽팔려서 어떻게 회사 다녀요? 회사? 지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뭔 남의 돈을 벌겠다고 회사에 다닐 생각을 해? 잔말 말고 너희 둘 다 한 달 내로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와라. 한 달이야. 한 달 내로 시골집에 안 나타나면 나랑 너희 엄마는 자식 새끼 따위 없는 거로 생각할 거다. 나중에 우리 죽고 나서 콩고물이라도 받고 싶으면 잔말 말고 와. 알겠어? 그 뒤로 우리는 아주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혼할 때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로 많이 싸운다던데 우리는 아이도 없었고 같이 산 날이 1년뿐이라 재산 분할할 것도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집이며 혼수까지 다 우리 집에서 장만해서 나누고 뭐하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을 팔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신우와 남편은 시부의 불호령에 따라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혼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 시어머니한테 웬 사진이 왔어요. 무슨 사진인가 하고 보니까 전 남편과 전 신우가 뼈아뼈 아래서 얼굴이 벌겋게 익어서는 곧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싶어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전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니? 내가 괜히 너 일하는데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그런데 사진은 뭐예요? 너에게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싶어서. 너를 그동안 괴롭게 했던 연호 연이 이렇게 벌주고 있단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내 자식들 제대로 농사지어 보려고. 사진을 보내도 될지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 사진 보며 네 마음이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보냈다. 앞으로는 불편할 테니 연락 안 하마. 날 더운데 건강 챙기고 잘 지내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왠지 모를 싱숭생숭한 기분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줬어도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 이혼녀가 되었어요. 어릴 때는 이혼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별거 아니네요. 때로는 남편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 챙겨줘야 했는데 그럴 사람 없고 제 몸 하나만 챙기면 되니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 마음이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홀가분함을 즐겨보려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